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아주 신선한 값만 쏙 빼드릴 주식 구미호입니다. 이전 영상이었던 제약바이오 관련주 영상 잘 확인하셨나요? 메인 종목이었던 피플바이오나 이제 관심 종목이었던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종목이니 천천히 재료와 수급이 나오는 대로 매집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다뤄볼 테마는 바로 게이머들의 사랑이죠. 바로 모바일 게임 테마주인데요. 요즘 같은 IT 시대에 스마트폰은 필수 용품이자 유용한 기능들이 접목되어 있는 통합 디지털 품목인데요.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성인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가전제품으로서 수많은 어플리케이션과 더불어 각종 게임 어플리케이션들의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료와 수급이 살아있는 기업 4가지를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메인 종목과 서브 종목으로 말씀드릴 예정이며 영상 끝에 관심 종목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메인 종목인 데브시스터즈라는 모바일 게임 개발 기업인데요. 시청자님들께서도 알고 계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신작이 나오고 있는 회사죠. 바로 모바일 런 게임의 선두를 잡고 있었던 쿠키런이라는 모바일 게임을 개발했던 기업입니다. 아마 제가 쿠키런을 말씀드리는 순간 시청자님들 모든 분들께서는 그 게임 이러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2014년 10월 6일 데브시스터즈가 코스닥에 상장한 당일입니다. 근데 상장 첫날 애니팡이라는 게임으로 이름을 날렸던 썬데이토즈가 웃었다고 하는데요. 증시에서는 데브시스터즈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자 썬데이토즈에 대한 저평가 인식이 확산됐을 것 같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데브시스터즈는 상장 당일 시초가 77,000원으로 입성했지만 시작과 동시에 하락폭을 키우더니 결국 14% 정도 하락하고 마감했는데요. 7천억 원을 웃돌았던 시총은 결국 6,500억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데브시스터즈 월봉 차트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연속극도 아니고 연속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연속극은 막장 드라마나 다름없죠. 갑자기 4월 초부터 하락분에서 탈출하여 상승기로 변환점이 찾아왔는데요. 1분기 때 신작으로 안녕 용감한 쿠키들의 출시 효과를 받고 그로 인해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라는 게임의 성과가 확대되었는데요.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가 올해 들어 가장 큰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고 했고 그랜드 챔피언스 리그라는 이벤트와 더불어 각종 이벤트들을 확대했으며 시금치맛 쿠키의 등장과 맞물리는 두 번째 탐정런을 공개하는 등 각각 마켓 매출 순위 최고 성적에 도달하는 역주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쿠키런 젤리팝 그리고 카페인 프로젝트와 오디오 콘텐츠 플랫폼인 커텍티어 프로젝트 그리고 파티파티와 쿠키런 킹덤 마지막으로 로스트 스론과 마스 프론티어의 소프트 런칭을 진행해 순차적으로 출시했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의 역주행 신화를 이뤄냈지만 이를 뒷받침할 신작의 부재로 인해 2015년부터 진행된 연속 적자가 지속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데브시스터즈는 신작의 흥행은 실적 턴어라운드를 위해 꼭 필요한 요소라고 말했으며 쿠키런 IP 경쟁력을 넓혀간과 동시에 새로운 IP 개발을 통한 신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2가지 전략을 실행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데브시스터즈는 기대작들을 기반으로 2021년 더 큰 도약을 목표로 하고 첫 번째 주자로 쿠키런 킹덤이 나설 예정인데요. 데브시스터즈는 신작 쿠키런 킹덤과 기존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쿠키런 팬덤을 결집하고 확대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월요일날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의 가상 아이돌인 K-POP 팝스를 공개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모바일 게임이나 온라인 게임 등에서는 새로운 캐릭터나 이제 새로운 이벤트 등으로서 주가가 상승하기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거시적 시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데브시스터즈의 일봉을 좀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이번 3번에 걸쳐진 이 슈팅들이 데브시스터즈의 신작 게임 출시에 대한 마지막 기로일지 모릅니다. 추세를 좀 지켜보시다가 천천히 매집하시어 추후에 쿠키런 킹덤이 출시되었을 때 슈팅을 노리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서브 종목인데요. 바로 펄어비스라는 게임 개발 기업입니다. 사실상 펄어비스라는 회사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완전 대박입니다.
시가총액만 무려 약 2조 6,800억에 달하며 코스닥 9위의 기업인데요. 사실상 시청자님들께서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 바로 코스피 기준으로 100위권 안에 들며 전통 기업인 신세계와 CJ보다 높은 시가총액입니다. 하지만 대중들에겐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펄어비스는 아마 TV 광고에도 나오고 어디서든 많은 게임 광고를 보셨을 겁니다. 바로 2015년 출시했던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입니다. 출시 후 곧장 흥행에 성공했고 매출과 이익이 급증했으며 2017년 코스닥까지 상장하게 되는데요. 정말 대단하네요. 재무제표도 매우 안정적이며 2019년 말보다 부채 비율이 줄어들고 자본 총계도 늘어나며 재무 구조가 더욱 좋아졌습니다. 펄어비스는 지역별 그리고 플랫폼별로 매출 비중이 고르다는 것이 장점이긴 합니다만 검은 사막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 리스크의 요인이 좀 있긴 있습니다. 검은 사막이 인기가 식어버리는 순간 회사 매출로 바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펄어비스는 검은 사막과 비슷한 MMORPG인 붉은 사막과 등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출시 예정작인 붉은 사막의 개발이 한창인 가운데 약 1년 만에 게임 모습을 그대로 담은 인게임 영상을 공개 예정인데요. 수준 높은 그래픽과 연출성 등 앞세운 만큼 검은 사막처럼 흥행을 이어나갈지 국내 많은 분들과 더불어 해외 글로벌 게이머들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펄어비스 기업 월봉 차트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7년 9월 14일 상장 이후 200% 이상 급등하는 모바일 게임 대장주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2018년 3월 초 상한가 도달 이후 상승분 반납하고 서서히 하락하다가 현재까지 약 3차례 정도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주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상장 이후 다른 기업에 비해 주가도 안정적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제표도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2019년 부채 비율도 줄어들었으며 자본 총계도 늘어남으로써 재무 구조도 더욱 더 좋아졌는데요. 12월 7일 이제 월요일이죠. 붉은 사막 인게임 플레이 영상이 11일 북미 최대 게임 시상식인 더 게임 어워드에서 공개할 예정인 만큼 글로벌 게임 팬들의 이목이 쏠리는 TGA에서 붉은 사막의 신규 영상을 공개하고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잠시 일본 차트를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12월 이전부터 천천히 분할 매집해 놓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아마 예전부터 신규 게임인 붉은 사막에 관하여 정보를 좀 알고 계셨던 분들은 진입 구간이 아마 3월이 가장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불어 바로 어제 이달 내 최고가 경신을 했는데요. 11일 붉은 사막 인게임 영상 공개 후 주가를 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관심 종목에 담아둘 만한 종목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M게임이라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열혈강호, 나이트, 영웅, 귀혼 등이 있는데요. 꾸준한 충성 높은 유저들의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게임 1세대 회사로서 2000년대 초 성공적인 매출을 올렸으며 2008년 코스닥에도 상장하였으나 신작도 안 나오고 점점 변화되어가는 다른 게임들에 비해 M게임의 게임들의 기존 작품들은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2006년 600억 원대에서 지속적인 매출 감소가 이어졌으며 2012년에는 400억 원대로 이후 300억 원대에서 정체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작년과 올해 상반기 매출이 크게 증가한 부분은 다른 신작이 흥행을 거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 작품들에 대한 중국과 미국 그리고 터키에서 실시한 마케팅이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며 유저들이 크게 유입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소비자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PC 중심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동사로서는 이러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게임 주가는 작년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코로나 이후 언택트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M게임 주가는 점점 2,000원 대비 6,000원대까지 단기간에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한 이번 하반기에 대표작인 열혈강호가 진열혈강호로 모바일 게임 버전으로 출시를 하는데요. 출시 전에 사전 예약자만 81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흥행에 기대하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대만 서비스를 시작으로 태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려는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관심 종목으로는 컴투스라는 기업인데요. 컴투스는 2007년 상장한 회사입니다. 10년이 넘은 게임 개발 회사로서 컴투스는 12월 달 이내에 시작하자마자 최고가 경신을 일궈냈는데요. 그 이유가 중국이 약 4년 만에 중국 내 게임 서비스를 허가해줬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신작 게임들의 중국 진출 확장과 함께 관련 종목에 대한 자금 유입이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컴투스 관련 보고서 7개 중 4개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해 기존보다 평균 18% 높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중국 판권 획득이라는 호재도 있지만 7, 8월 이후로 대부분 게임주들이 코로나 수혜주로 상승을 했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모바일 게임 테마주에 관하여 4개의 기업에 대해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마음에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단기 차익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점과 대응인데요. 어떤 타점에서 진입하여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수익 실현 유무가 갈립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게임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은 코로나가 끝나야 끝이 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한 가지 팩트 명언 하나만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유흥은 남자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무조건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으로 초등학생과 PC방이 있고 더불어 방학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상 게임은 망하지 않는다. 주식 구독